대법원 2000년 9월 29일 선고 99-67536 판결 상여금에 대한 사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의 체결. 1.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근로자 개개인의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하여 포기나 지급 유예와 같은 처분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한정 소급. 2. 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사이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 한정 소급. 및 그 합의를 위하여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 소급. 그리고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판결 요지는 1.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 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 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 유예와 같은 처분 행위를 할 수는 없다. 2. 협약 자체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체결 경위, 당시 사용자 측의 경영 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고속버스 회사의 판례였습니다. 다음 대법원 2011년 7월 28일 선고 2009-7790 판결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대학병원의 사건입니다. 판시사항 1.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로 한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 한정 적극 및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학교법인 갑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임단 특별협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들의 정년을 60세에서 54세로 단축하기로 합의하고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도 같은 내용으로 변경한 후 그에 따라 54세 이상인 을을 포함한 일반 직원 22명을 정년 퇴직으로 처리한 사안에서 특별협약 중 정년에 관한 부분 및 그에 근거하여 개정된 취업규칙은 무효이고 을 등에게 한 퇴직 처리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를 보면 1. 협약 자체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에게서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때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는 단체협약 내용과 체결 경위, 협약 체결 당시 사용자 측 경영 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2. 학교법인 갑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2005년, 2006년 임단 특별협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들의 정년을 60세에서 54세로 단축하기로 합의하고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도 같은 내용으로 변경한 후 그에 따라 54세 이상인 을을 포함한 일반 직원 22명을 정년 퇴직으로 처리한 사안에서 재반 사정에 비추어 이는 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들을 정년 단축의 방법으로 일시에 조기 퇴직시킴으로써 사실상 정리해고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이고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객관적 일반적 기준이 아닌 연령만으로 조합원을 차별하는 것이어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협약 중 정년에 관한 부분 및 이에 근거하여 개정된 취업규칙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고 을 등에게 한 퇴직 처리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 간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중간에 생략. 대법원 1996년 2월 23일 선고 구산후 9177 판결 중재재심 결정 취소 택시회사 판시사항 여러 가지 중에 두 번째 직권 중재 재정 대상의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내용은 면직 기준은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 사유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4호 소정의 퇴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에 해당하여 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는 결국 노동쟁의라 할 것이고 따라서 중재재정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상벌위원회의 설치 및 그 구성 등 상벌위원회 관련 사항도 그것이 사업장에서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나 제재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같은 법 제94조 제10호 소정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같은 이유로 중재재정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노동조합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에 노조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와 배치되는 것이므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종전의 단체협약이나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단체협약 안에 그 사항에 관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히 근로조건으로 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는 노동쟁의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중재재정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그리고 노조 전임제는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 제공의 한 형태로서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승인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일 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근로조건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단순히 임의적 교섭사항에 불과하여 이에 관한 분쟁 역시 노동쟁의라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것 또한 중재재정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집단관계의 교섭 대상성에 관한 판례였습니다. 한 개만 더 하고 이번에는 새마을금고 사건 대법원 2003년 12월 26일 선고 2003두 8906 판결 부당해고 등 구제재심 판정 취소 판시사항 여러 개 중에서 세 번째 단체교섭이 대상이 되는 단체교섭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판결 요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단체교섭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9조에서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의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인 단체교섭 사항에 해당한다.